네,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분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희 대표,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종목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궁금한 종목 Y 열어주시죠. 자, 모건 스탠리의 외침, 겨울을 외쳤는데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지금은 삼성전자의 시대라고 합니다. 자, 미래에셋 증권 목표가가 오늘 11만 원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모건 스탠리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대략 한 2년 전인가요? 그때쯤에는 반도체의 겨울이 온다라고 했는데 그게 엄청난 여파를 좀 끼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따뜻한 겨울, 워밍이라는 또 단어를 썼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좀 주요 내용을 보자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이라고 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목표 주가를 모두 좀 상향을 시켰습니다. AI 수요 덕분에 뭐 D램, 낸드까지 함께 좋아진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ASML을 비롯해서 SK 하이닉스까지 모두 오버웨이트 투자 의견을 모두 상향하면서 올라갔습니다. 하이닉스가 목표가 41만 원 나왔고요. 삼성전자 9만 6천 원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좋았는데 근데 또 장중에 이번엔 진짠가 보다 해서 다 잘 넘겼던 것 같아요. 근데 HBM3 퀄테스트 통과가 다시 삼성전자 측에서는 사실무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미궁 속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일단 변영인 대표님, 네. 자 지금 근데 HBM3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이런 건 좀 알 수는 없는데 이번 흐름은 삼성전자가 워낙 퍼포먼스가 좋다 보니까 이번에는 된 것 같다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오피셜하게 봤을 때는 안 됐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는 건데 지금 이런 걱정 없이 목표 주가 11만 원까지 달려가는 건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몇 가지 변수 요인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딱 11만 원이라기보다는 이전 역사적인 고가가 96,800원입니다. 이제 해당되는 구간을 돌파할 만한 좀 트리거가 좀 무엇일까라는 관점인데 첫 번째가 실적이익 대치, 3분기 실적 추정치가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평균 데이터를 보면 1개월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좀 상회화됐고 이번에 한 10조 원대 영업이익에 대한 돌파 가능성들이 재차 좀 높아지고 있는데 2분기에 4조 7천억 대비해서 보면 한 2배 이상에 대한 이익력을 이번 3분기에 좀 회복할 수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어떤 포인트가 좀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일단 어셉턴트 테스트 기간이라고 해서 이제 8월 달에 일단 HBM3 12단 모델이 일단 이 테스트가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주에서 한 8주 정도가 좀 걸리기 때문에 시점상으로 보면 9월 말에서 10월 초에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일단 뭐 언론에 대한 내용들을 과연 이제 신뢰할 수 있는가?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 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지금 입장 발표가 없기 때문에 가시성 있는 부분은 확률상으로는 이번에 12단에 대한 테스트 효과들은 거의 이제 승리 가능성은 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될 수 있겠고 그동안 SK 하이닉스에 대비해서 뭐 삼성전자가 주가에 대한 어떤 반영이 좀 되게 좀 미약했던 그런 부분들은 HBM 관련된 모멘텀을 전혀 반영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HBM3 12단에 관련된 공급이 본격화되고 여기에 대해서 HBM4에 관련된 시장을 같이 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관점. 여기에 대해서 파운드리의 경쟁력이 회복되는 그런 시그널이라면 저는 이전 국가에 관련된 기대 요인은 충분히 좀 높여갈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해 보겠는데 일단 하나하나씩에 대한 지금 단추는 일단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어떤 지표 안에서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현재 좀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변영희 대표님은 삼성전자 본다면 목표가 얼마까지 보세요? 일단 외인 수급에 대한 방향성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한 2달 전에 제가 기억으로는 삼성전자가 외인 지분율이 50% 미만에서 한 49%대까지 좀 떨어졌었고요. 그쵸. 최근에 어제 종가 기준에서 봤을 때 한 51%대까지 좀 회복을 했는데 삼성전자의 외인 지분율이 가장 높았던 구간이 55%대입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현재 이제 외인의 매수에 의해서 상승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외인의 어떤 지분율이 조금 더 여러 관점에서 한 53%까지 좀 반영된다고 좀 가정했을 때는 92,000원대까지에 대한 이 단기적인 목표가는 충분히 좀 수립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3분기 실적 발표가 일단 추석 전에 좀 이루어질 것인가 일정상으로 보면은
10월 초로 좀 예정은 좀 되고 있는데 3분기 실적 발표를 좀 전후로 해서 단기적인 어떤 수급 기대감들은 재차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봤기 때문에 저는 목표 관점에서는 한 92,000원대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92,000원 단기적인 흐름에서도 열어도 괜찮지 않을까 삼성전자 이야기 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궁금한 종목 Y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종목 열어주세요. 자, 미국 기업을 삼킨 두산 로보틱스 두뇌 심은 로봇 출격 임박. 자, 미국 기업을 삼켰다고 합니다. 어디를 삼켰을까요? 바로 원엑시아를 4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정확히 하면 89.59%의 지분을 취득했다라고 합니다. 원엑시아는요, 로봇 솔루션 기업으로 쉽게 말하면은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하드웨어, 그리고 방금 얘기한 원엑시아는 소프트웨어,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서 함께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가 다른 로봇주들 다 잘 달려가는데 쉬어갔던 이유가 여기에 휴머노이드 밸류를 그동안 받지 못해서라는 평이 좀 많았었는데, 자, 이번 인수와 함께 그쪽 밸류도 이제 받아갈 수 있을지 여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인수가 약점을 보완해 주는지 채팅창에는 모건 스탠리보다 IM증권이라는 의견 나와 있습니다. 이화신 과장님. 자, 지금 로봇주 투자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월말이잖아요. 네. 월말로 가면은 이제 10월이 되면 실적 시즌이 됩니다. 근데 로봇주들은 실적에 거의 쥐약이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예요. 애매한 타이밍이 좀 들어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왜 애매하냐면은 IPO가 2023년 10월에 했죠. 그때 IPO 얘기를 했던 게 2024년에는 흑자 전환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 저도 이제 작년 2월쯤에 IR을 갔었죠. 근데 작년 연말쯤에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못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못하고 있죠. 왜냐면은 일단 이 회사는 지금 이제 북미 쪽이랑 유럽 쪽, 그리고 남미 쪽에 북미 쪽 법인들을 어느 정도 인프라 다 쌓은 건 맞습니다. 다 준비는 되어 왔는데, 그러면은 기업들이 이제 협동 로봇을 사기 위해서는 그만큼 돈을 자금 조달을 해야 되죠. 그러면 금리 인하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못했던 이유는 그만큼 가격이 비싸죠. 이게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 자체가 가격 비용이 대략 한 3천만 원대에서 4천만 원 정도 수준이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가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이고 2위가 일본의 화나기죠. 그 3위가 대만의 테크맨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점유율이 해봤자 한 5% 정도 이제 수준밖에 되지는 않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여기서 과연 북미 쪽의 법인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LG 엔솔이나 아니면 도요다나 여러 우리가 큰 고객사를 다 보유하고 있는데, 과연 이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올라와주고 이제 그 다음에 흑자 전환이 되어줘야죠. 시장에서 그만큼 시너지 효과가 그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미국의 로봇 진영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두산 밖에서 이제 자회사를 두게 되면서 과연 이런 구조적인 재편 변화가 과연 이 회사에 대한 성장을 어떻게 바꿔줄 거냐에 따라서 주가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로보티즈나 뭐 유일 로보티스나 사실 이 회사들은 이제 휴머노이드를 어느 정도 충분히 입혀놓은 상태에서 감속기에 대한 밸류를 좀 받아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고, 두산 로보틱스는 단순하게 협동 로봇에 대한 밸류로서는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메리트는 사실 크지는 맞아요. 않다는 점에서는 조금 아쉬움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뭐 액추에이터, 휴머노이드, 피지컬 AI 쪽으로 가는 시대인데 아직 그 협동 로봇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는 덜 매력적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이야기 들어봤고요.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공개해 주세요. 알테오젠 이야기입니다. 자, FDA 승인 도장 찍힌 알테오젠 면역 항암제 폭풍 질주. 자, 코스피와 코스닥 시총 1위가 오늘 시장을 이끌었는데요. 두 번째 주인공 알테오젠입니다. 주말간에 호재가 나왔어요. 오늘 월요일을 기다렸을 분들이 정말 많았을 것 같습니다. FDA 승인이 예정일보다 한 4일 정도 먼저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SC 제형의 시대가 열린 건데요. 그 맨 앞이 이제 알테오젠이 된 겁니다. 오늘 7% 상승이 나왔어요. 누군가에게는 이제 알테오젠의 시간,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알테오젠의 주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들어보고요. 변영희 대표님. 네. 그 외에 사실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 외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알테오젠이 수급 블랙홀을 해서 다 가져간 건데, 앞으로 향후 알테오젠이 이렇게 포문을 쏘아 올렸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뭐 ABL 바이오도 있죠, 리가켄 바이오도 있죠.
그 종목들도 따라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과거에 유한양행이 일단 FDA에서에 대한 승인허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가 좀 입증되면서 이전과는 좀 다르게 제약바이오 섹터의 경우에도 성과로 좀 입증될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이 조금 더 연속성을 좀 가져가고 오히려 시총의 여력들을 좀 더 키워가고 있었던 차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이번에 이 SEC 제형제에 관련된 이 승인이 단순하게 어떤 이 세론이라는 그런 흐름들보다는 플랫폼의 확장성 관점에서 다른 제약바이오 섹터들에 대한 임상 성과가 기술 이전이라든가 성과로 좀 입증될 수 있는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제차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제약바이오 섹터의 어떤 수급들은 개별적인 이슈 안에서에 대한 선별적인 흐름이 앞으로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알테오젠이 시초 대비해서 이 윗골을 좀 달고 좀 내려왔지만 개별적으로 보면 뭐 오늘 삼천단제약이라든가 뭐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내용적으로 보면 개별적인 이슈가 좀 부각됐다는 점에 대한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임상 성과에 관련된 어떤 타임라인들을 좀 고려해서 충분히 좀 저는 접근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안에서 제약바이오 섹터로 좀 봐야 될지도 궁금한데 탑픽은 조금 나중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화진 과장님, 알테오젠 팔로우를 또 엄청 잘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오늘 알테오젠 주가 흐름 그리고 이게 오늘 알테오젠이 만약에 빠졌으면 진짜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으면 좋았을 날인데 사실 올라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끔 만들고는 있습니다. 네. 이 상승분들 좀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게 결국에는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왜 그동안 알테오젠을 리포트를 못 썼는가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숫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유황양행,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이스 다 숫자가 나오는 기업이죠. 이제 FDA가 이제 승인이 나왔고 이제 본격적으로 10월 1일부터 이제 품목 판매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이게 따른 판매 마일스톤이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어느 정도 금액의 매출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판매 누적 마일스톤이 1.4조까지 받게 될 거고 그 이후부터 로열티를 받게 될 텐데 여기서는 사실 박순재 대표의 힌트가 조금 나왔어요. 연 매출 1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키트루다가 연간 40조 매출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30% 40%를 얘기를 했습니다. SC 전환율을. 그러면 그것만 계산해도 15조라고 얘기를 해봤을 때 로열티 기준은 5%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나라 기관 이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숫자를 대입을 해서 밸류에이션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게 2% 5% 차이는 매출액이 6천억일 수 있고 1조 3천억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이거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완전히 뒤바뀌기 때문에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은 코스피 자금이 3천억 이상 들어옵니다. 그럼 거기서 당연히 탑5 안에 드는 바이오인데 리포트를 안 쓸까요? 그때부터는 목표가 상에 대한 리포트가 쑥쑥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변형희 대표님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로 봤을 때 네. 지금 가장 매력적인 종목은 어디예요? 일단 최근에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가 정체 구간이라고 좀 판단되는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지금 시점부터 좀 봐야 되지 않을까. 11월 달 기점으로 보면 이제 인적 분할 기일로 인해서 이제 거래 정지가 좀 들어갑니다. 아직까지 수급이 사실 상위 매물대에 대한 어떤 매물 부담보다는 사실 인위적으로 뭐 사실 가격이 좀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제 개인적으로는 좀 포착 좀 되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5공장 램프업 효과들 그리고 3분기 실적의 기대 요인들 인적 분할로에 대한 가치 반영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간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좀 충분하기 때문에 분할절 매수 관점에서는 뭐가 되는 전략 현재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열어주시죠. 자, 투트랙 카메라 휘두르는 LG 이노텍, 증이기의 서막, 애플, 아이폰 걱정은 뭐 연예인 걱정이나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아이폰 17 가지고 혹평이 난무했었는데요. 판매가 그렇게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나라도 LG 이노텍 사전 판매에 들어갔는데요. 이 아이폰의 눈, LG 이노텍이 같이 올라갔습니다. 자, 요즘 주가가 잘 올라가긴 잘 올라갑니다. 이화진 과장님. 근데 이 매년 9월 정도가 되면은 뭐 이제 제철 대하구이처럼 아이폰 모멘텀도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번엔 좀 다르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뭐 시즌이 있어서 쫙 간 다음에
시즌이 아웃되는 시기도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뭐 중국은 올해 2월 달부터 스마트폰 출하량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 한신 정책이 아마 더 불을 지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애플이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을 때도 기존에 이제 아이폰 16의 프로모션이 굉장히 많이 팔렸죠. 많이 팔리면서 사실 17에 대한 흥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려가 있긴 했었지만은 생각보다 중국에서 조기 판매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었고, 그리고 특히 오늘 재밌는 이슈가 나왔는데 인도에서 아이폰 17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인파가 많이 몰려서 싸움까지 났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이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좋아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LG 이노텍은 BH와 다르죠. LG 이노텍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용 모델, 이제 맥스 모델이 조금 프리미엄 모델에 들어가는 이제 광학 센서를 가지고 있고, BH가 이제 기본형 모델에 쌓이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제 맥스 모델이 이번에 좀 많이 팔렸다는 점에서는 3분기 때부터의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올라와 있고, 그리고 FC BJ와 같이 이제 심택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다수의 이런 기판 쪽은 그동안 이제 IT 전방 수요가 굉장히 부진했던 측면이 있는데 하반기 때부터 전방적으로 다 살아나고 있죠. 그러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봤을 때 오늘 아마 23만 원, 25만 원짜리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던 것만큼 일단 펀더멘털로 좀 반영될 수 있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 이노텍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열어주시죠. 오늘 여러분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D&D 파마텍. 화이자 품에 안긴 메세라 D&D 파마텍 상한가 직행입니다. 자, 화이자가 메세라 10조 원 인수 소식을 한다고 하면서 D&D 파마텍이 또 이제 기술 이전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에 직행했습니다. 멋있게 올라간 D&D 파마텍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저희 용호상박에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용호상박에서 이미 D&D 파마텍을 포트에 넣어뒀던 이가람 매니저 현재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D&D 파마텍의 추가 상승분에 대한 이야기, 리뷰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MBN고드 이가람 매니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전화로 이렇게 리뷰를 하니까 또 반가운 것 같은데요. 자, 네. D&D 파마텍 일단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수익률이 벌써 33.68%가 기록이 됐는데요. 더 보십니까? 아니면은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챙겼다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도 상승률이 좀 크게 남아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 화이자의 그 메세라 10조 원대 인수 소식 자체가 결국은 장기 지속형 치료제인 맥097을 좋게 본 것인데, 이번 달에 아마 임상 입비상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걸로도 알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보니까 화이자가 공식적으로 이제 시인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진짜 메세라를 인수하는 것이라고 발표가 나왔는데, 옵션 내용을 보니까 경구용은 포함이 되어 있진 않아요. 하지만 결국 방향성 자체는 경구용으로 갈 것이라는 게 있는 거라서 결국 D&D 파마텍의 가치는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결국 10조 원대 인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아도 결국은 D&D 파마텍의 시가총액은 앞으로 한 3조에서 4조 원대 정도는 올라가야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단기 목표가로는 한 23만 9천 원 정도까지 일단 상향을 시켜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D&D 파마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좀 들어봤습니다. 매수 보유자 비중 확대 가능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33.68%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가람 매니저님은 내일 나오시죠? 네, 내일 나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또 맹활약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궁금한 종목 Y에서는 용호상박에 있었던 D&D 파마텍까지 함께 다뤄보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궁금한 종목 Y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